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데요.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깨닫게 되는 소중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법, 건강관리의 지혜, 인간관계의 소중함, 취미생활의 즐거움, 감사하는 마음가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제 경험과 깨달음이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로 85이 된 김철수입니다. 1939년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난 곳은 낙동강이 굽이쳐 흐르는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있는 전통 마을이었죠. 어린 시절에는 마을 아이들과 함께 뒷산에서 놀고 강가에서 물고기도 잡으며 자연과 함께 자랐습니다. 20살이 되던 해에 우리 가족은 서울로 이주했어요. 아버지께서 이제는 공부가 중요한 세상이 될 거야 라며 서울 생활을 결정하셨죠.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대학 진학이 쉽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부모님의 헌신 덕분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중소기업에 입사했는데요. 그 회사가 나중에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였죠. 33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고 그 여정의 작은 일부분이나마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슬하에 이남 일녀를 두었고 지금은 5명의 손주를 둔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아내는 3년 전에 하늘나라로 떠났지만 자녀들과 손주들 덕분에 외롭지 않은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를 모두 겪어왔어요.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보고 겪고 배웠죠. 오늘은 제가 85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인생의 지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변화가 두렵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변화를 추구했죠. 저도 20살 때 서울로 올라와 대학을 다녔고, 30에는 전자회사에 취직해 미국 연수도 다녀왔어요. 그때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들이었어요. TV 리모컨이 고장나서 새 것으로 바꿨을 때도 적응하는데 한참이 걸렸죠. 은행에서 통장을 정리하러 갔다가 ATM을 써보라고 했을 때는 한숨만 나왔고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점점 알아듣기 어려워졌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 때문에 찾아왔어요. 집에만 있어야 했거든요. 가족들과도 만나기 어려워졌죠. 매주 오던 자녀들도 못 오고 손주들 얼굴도 보기 힘들어졌으니까요. 그때 막내 손주가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하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그런 걸 어떻게 배워? 라며 거절했죠. 하지만 손주의 얼굴이 보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실수로 화면을 꺼버리기도 하고 잘못 눌러서 엉뚱한 곳으로 전화가 가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 연습했더니 한 달 정도 지나자 영상통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손주들과 매일 저녁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 마치 곁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거죠.
더 신기한 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음악도 찾아 듣고 옛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이야기도 나눕니다. 최근에는 일기도 스마트폰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사진도 찍고 짧은 동영상도 만들어서 저장해 두니까 나중에 다시 보면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지난달에는 더 큰 도전을 했어요.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불러봤거든요. 카카오 택시라는 걸 써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버튼 몇 번 누르니까 택시가 우리 집 앞으로 바로 오는 거예요. 병원에 갈 때 이제는 며느리한테 부탁하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죠. 이렇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나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새로운 기술이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이제는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변화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화를 피할 순 없어요. 중요한 건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죠. 천천히 가도 좋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계속 도전하고 배우다 보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거예요. 자, 이제 건강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40년 넘게 해온 습관이 있는데요. 바로 아침 산책이에요. 매일 아침 6시면 동네 한 바퀴를 걸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습관은 제 건강을 지켜주었어요. 처음에는 아내와 함께 시작했는데 아내가 하늘나라로 간 뒤에도 이 습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습관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45살 때였어요.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판정을 받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내와 함께 아침 산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10분도 걷기 힘들었죠.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차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어요. 하지만 아내가 우리 천천히 해보자면서 격려해 줬죠.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다 보니 어느새 1시간을 걸어도 힘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박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철수 씨,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그냥 편하게 쉬지. 그때 박 선생님이랑 저랑 나이가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박 선생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거동이 불편하셨다고 해요. 운동이라고 꼭 대단한 걸 할 필요는 없어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TV 볼 때도 중간중간 일어나서 움직이고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을 만들어요. 제가 요즘 하는 아침 운동 루틴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일어나서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해요. 특히 허리와 무릎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동네 한 바퀴를 돌아요. 처음에는 20분 정도였는데 이제는 40분까지 늘렸어요.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벤치에서 간단한 맨몸 운동도 해요. 팔 돌리기, 다리 들어 올리기 같은 거죠. 점심 식사 후에도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해요. 소화도 되고 오후에 나른해지는 것도 막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녁에는 아파트 단지 내 운동기구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데 이때 다른 어르신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운동하니까 더 즐거워요. 식사도 중요해요. 제가 젊었을 때는 회식 문화에 젖어 살았거든요.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기름진 안주에.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 몸을 너무 혹사했죠. 그러다 환갑되고 나서 식사 습관을 완전히 바꿨어요. 요즘은 이렇게 해요. 아침은 든든하게, 점심은 적당히, 저녁은 가볍게 먹으려고 노력해요.
특히 저녁은 해 지기 전에 먹으려고 해요. 밤에는 소화도 잘 안 되고 깊은 잠도 못 자게 되거든요. 식사할 때는 반찬 가짓수도 중요한데 저는 채소 반찬 3가지, 단백질 반찬 1가지, 국 이렇게 기본으로 먹어요. 건강보조식품도 챙겨 먹고 있어요. 종합 비타민이랑 칼슘제는 꼭 먹고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오메가3도 먹기 시작했어요. 영양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인 식사예요. 특히 아침밥은 꼭 먹으려고 해요. 죽이나 미숫가루라도 꼭 챙겨 먹죠. 수면도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저는 밤 쉽시면 잠자리에 들어요.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가벼운 책을 읽거나 좋았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편하게 가져요. 아침 6시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이렇게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건강에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스트레스 관리도 건강이 한 부분이에요. 저는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면 심호흡을 크게 하거나 잠시 산책을 나가요. 자연을 보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거든요. 취미 생활도 스트레스 해소에 많은 도움이 돼요. 이제 3번째로 인간관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젊었을 때는 일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당연했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죠. 아이들 운동회나 참관 수업은 거의 가보지 못했어요. 승진하기 위해 또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에요. 큰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던 날이 생각나요.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참석하지 않았죠. 아들은 아빠, 괜찮아요 라고 했지만 지금도 그날 아들의 서운해하던 표정이 잊히지 않아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그때의 시간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네요. 그래서 지금은 가족과의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겨요. 매주 일요일이면 자녀들과 손주들이 모여요.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이 제게는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일요일이면 아침부터 준비를 해요. 텃밭에서 기른 신선한 채소로 밑반찬도 만들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끓이죠.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특히 손주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면 그 표정 하나하나가 그림처럼 예쁘네요. 식사 후에는 다 같이 공원에 가요. 손주들은 놀이터에서 놀고 저는 자녀들과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눠요. 큰아들의 회사 이야기, 작은아들의 육아 고민, 딸의 직장 생활. 그동안 못 나눈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친구 관계도 참 중요해요. 젊었을 때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지만 아파트 경로당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이 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바둑도 두고 이야기도 나눠요. 서로의 건강을 걱정해주고 경조사가 있을 때면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죠. 우리 경로당에는 특별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매달 한 번씩 반찬 품평회를 하는 건데요. 각자 집에서 만든 반찬 하나씩을 가져와서 나누어 먹어요. 저는 주로 김치를 가져가는데 다들 맛있다고 해주셔서 기분이 좋아요. 이런 작은 모임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들어 많이 느끼는 건데 젊은 세대와의 소통도 중요해요. 손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넓어지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귀엽다를 귀여워라고 하고 좋다를 좋아요라고 하는 식으로요. 손주들이 제가 그런 말을 쓸 때마다 웃으면서 좋아해요. 세대 차이를 좁히려고 노력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더 마음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웃과의 관계예요. 옆집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가끔 제가 담근 김치도 갖다 드리고 도움이 필요하실 때 작은 일들을 도와드려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게 되었어요. 명절 때면 음식도 나눠 먹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위로하면서 지내죠. 네 번째로는 취미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은퇴 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어서 무료함을 견디기 힘들었죠. TV만 하루 종일 보다가 우울증까지 왔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앞 작은 텃밭을 가꾸시는 이웃 할머니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저 구경만 했는데 할머니께서 상추 모종을 몇 개 나눠 주셨어요. 집에 와서 베란다에 화분을 놓고 정성껏 가꾸었죠. 작은 상추 한 포기가 자라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렜어요. 지금은 베란다가 작은 정원이 되었어요. 상추, 방울토마토, 고추, 깻잎. 계절마다 다른 채소를 키워요. 손주들이 와서는 할아버지 정원이다 하면서 좋아해요. 직접 기른 채소로 김치를 담가 이웃과 나누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텃밭 가꾸기 말고도 서예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 복지관에서 하는 강좌를 듣고 있죠. 글씨를 쓰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중력도 좋아져요. 특히 반분들과 함께 작품 전시회도 준비하면서 더욱 즐거워졌어요. 작년에는 구청에서 하는 전시회에 제 작품이 전시되기도 했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취미가 생겼는데요. 바로 마술이에요. 손주들이 마술쇼를 좋아하는 걸 보고 유튜브로 간단한 카드 마술을 배워봤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연습하다 보니 이제는 손주들 앞에서 작은 마술쇼도 할 수 있게 되었죠. 손주들이 신기해하면서 박수 칠 때의 그 기쁨이란. 그리고 영상 일기도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일상을 짧게 찍어서 저장해 두는 건데 이것도 재미있는 취미가 되었어요. 아침 산책하면서 만나는 고양이들, 텃밭에 새싹이 자라는 모습, 손주들과 놀아주는 순간들. 이런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죠. 나중에 제가 못 보더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활용 강좌도 듣고 있어요. 영상 편집하는 법도 배우고 좋은 사진 찍는 법도 배우고 있답니다. 같은 반 어르신들과 함께 배우면서 서로 도와가며 새로운 것을 익히는 재미가 쏠쏠해요.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깨닫는 게 있는데 바로 감사하는 마음의 중요성이에요. 젊었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감사한 일로 다가와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해요. 길에서 마주치는 이웃의 작은 미소에도 감사하고 매일 아침 청소하시는 미화원 아저씨께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특히 건강에 대한 감사함이 커요. 얼마 전에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었지만 그때 새삼 건강이 소중함을 깨달았죠. 이제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통증 없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도 참 크답니다.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매일 아침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것, 마트 계산대 직원이 친절하게 봉투를 챙겨 주시는 것, 버스 기사님이 제가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 이런 작은 친절들이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요. 우리 동네 공원에서 만나는 산책 친구들도 감사한 존재예요. 아침마다 만나서 서로의 건강을 걱정해주고 좋은 정보도 나누고 때로는 간단한 간식도 나눠 먹으면서 정을 쌓아가죠. 특히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나와서 오늘은 혹시 안 나오실까 걱정했어요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자녀들에 대한 감사함도 크죠.
바쁜 와중에도 자주 연락하고 찾아와주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얼마 전에는 큰딸이 제가 좋아하는 만두를 직접 빚어서 가져왔더라고요. 손주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최고야 라고 말할 때면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늘 불편한 일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감사할 것이 반드시 있어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질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미래가 무한히 길게 느껴지죠. 하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러요.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자신의 행복을 위해 투자하세요. 건강 관리도, 취미 생활도, 인간관계도 지금 시작하세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하려고 미루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해야지 하면서요. 하지만 진정한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해요. 몸도 마음도 천천히 준비해야 노년이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무엇보다 가족과의 관계를 지금부터 더 돈독히 하세요. 배우자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자녀들과도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세요. 그리고 건강할 때 친구도 많이 사귀어 두세요. 나이 들수록 좋은 친구 한 명의 가치는 더욱 소중해진답니다. 마지막으로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니까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작은 도전들을 즐기면서 살아가세요.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